안녕하세요. 진세입니다. 비슬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슬러님이 좋아하는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꽃 피고 유채꽃 엄청 많이 폈을 텐데. 아니요, 지금 유채꽃 다 지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제주도 가면서 느끼는 게 제주도 하늘 색깔은 달라요. 다르죠. 공기도 다르고 좋습니다. 네, 정말 좋더라고요.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제주도에 갈 수 있도록 해보고요. 오늘 우리가 뭘 하기로 했죠? 오늘은 우리가 시계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시계열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KB 시계열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정확하게 시계열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어려워요. 네. 시계열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KB 시계열을 뭐 보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 파일을 받아서 보시면은 숫자도 굉장히 많고 조금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시계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해석하는 방법을 좀 한번 오늘 배워보고 싶어요. 근데 시계열은 어차피 사선적인 의미에서는 일정 기간의 간격에 데이터를 배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KB에서 다운로드 받게 되면 가격 증감 이래가지고 매매 그리고 전세 이렇게 구분돼서 보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숫자가 예를 들면 지수돼 있을 경우는 100일 뭐 이래 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증감으로 봤을 때는 0.0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간 단위로 값이 변하는 것들을 실제 숫자로 표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증감으로 봤을 때는 0.01, 뭐 0.001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간 단위로 쭉 과거부터 우리가 쭉 흐름을 보면서 과거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했구나. 근데 지금은 또 하락을 했구나. 또 좀 최근에 움직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또 매겨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색깔로 이제 시각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가격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가장 많이 보는 게 매매 증감하고 전세 증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 기간 동안의 가격의 변동 값들을 이제 표기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쭉 나열하는데 KB랑 그 다음에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하잖아요. 네.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제공하고 있고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는 10일 단위로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간이 조금 다르죠. 그러면 시계열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KB 시계열 네. 그리고 부동산원? 네, 부동산원. 부동산원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한국 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한국 부동산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만들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 지인에서도 그러한 시계열을 만들어서 부동산 지인에서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정확하게 그러한 시계열을 만드는 회사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 각각의 어떠한 장단점이라는 게 좀 존재를 할까요? 어떻게 차이점이 어떻게 있을까요? 존재하죠. 예전에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부동산원이 언론 물매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표본이 작았었어요. KB 같은 경우에 한 33,000개 정도 됐었고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한 9,700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작았다 보니죠. 그러니까 전국에 표본이 되고 있는 아파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반응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요? 약간 편파적이겠죠. 네, 시장은 예를 들면 뭐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표본을 잡고 있는 그 아파트가 안 움직이면 가격이 안 움직인다. 라고 예전에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의해서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부동산원에서도 직원을 많이 뽑았어요. 직원을 많이 뽑고 그리고 표본 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은 거의 4만 개 넘게 표본을 늘렸거든요. 작년 6월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최근 일이죠. 오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표본이 9,000개에서 이제 한 지금 4만 개 넘게를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반영들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KB 같은 경우는 그 표본지를 정해놨어요. 표본지를 정해놓은 상태인데 그 표본지의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중개사님들은 설문을 해요. KB의 시세 같은 경우는 담보 기준이 되기도 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내는 데 있어가지고 담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님 같은 경우는 얘를 가격이 올랐을 때는 바로 올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가격이 떨어지고 예를 들면 금매들이 좀 속출하고 이러면 거래가 되지 않으면 떨어졌다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조정장이거나 이렇게 좀 하락으로 접어드는 그런 시장에서는 가격이 하락되는 걸 반영하는 게 좀 늦어요. KB 같은 경우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9,700개 정도 있었을 때 표본이 작다 보니까 어떤 걸로 표본을 잡을까요?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하니까는 뭔가 랜덤 같은 걸로 제비뽑기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표본을 늘리긴 했지만 좋은 지역과 좋은 단지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원이 움직였을 때는 아무래도
좋은 아파트들이 좀 많이 움직인다라고 그런 속성이 좀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세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열을 기준으로. 그런데 시세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 재료가 되고 있는 그 데이터는 뭐냐면 실거래 가격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아파트가 실거래가 뭐 1년에 한 건 뜨문뜨문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시세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물은 나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매물에 이제 가중치를 둬서 저희가 이제 시세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B, 그 다음에 부동산원, 부동산지, 요 세 개 이제 시계를 만드는 표본이 조금 더 다 다른 거죠. 요거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부동산 지인이 좀 더 빨라요. 왜 그러냐면 매물의 가격들을 좀 포함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매물의 가격이라는 건 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매물이 예를 들면 3억짜리가 있고 네. 뭐 2억 5천짜리가 있고 예를 들면 2억 3천짜리가 있다. 네. 그러면 매물에도 평균가를 냅니다. 평균가를 내서 그 평균가를 제가 수렴을 해서 시세를 만들기 때문에 호가는 아니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부동산원이 최근에 조금 표본지를 많이 늘렸고 네네. KB도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럼 지인의 표본은 전국에 있는 그냥 데이터를 다 갖고 와서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시세가 있는 단지이죠. 시세가 있는 단지인데 개수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도 한 48,0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기관에서는 제일 많죠. 표본이 되고 있는 시세는. 그러면 KB 쪽은 공인중개사님들의 그러한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조금 들어가는 경향이 조금 있고, 있죠. 네, 부동산원은 또 표본이 조금 좀 성향이 조금 다르고, 지인은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료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시계열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KB나 부동산원은 매주 나오고 있고요. 네. 지인은 10일에 한 번씩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럼 일단 우리들이 이거를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수치적으로? 요즘 홈페이지에서 네.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네.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 KB 같은 경우는 KB 부동산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원 같은 경우도 부동산원에 들어가면 되는데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계열 자체가 프리미엄 유료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1일, 11일, 20일, 요 10일 단위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리포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좀 참조하시면 시장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 리포트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것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무료로 볼 수 있죠. 부동산 지인의 커뮤니티 공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달에 3번 무료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KB 부동산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이버에서 KB 부동산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네. KB 부동산 검색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가 나오잖아요. 네. 홈페이지를 누르게 되면 여기 옆에 보면 샌드위치 모양 3개 있죠. 네.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중간쯤에 보면 KB 통계라고 있습니다. 네. 통계라고 눌러보면 이게 조그만한 창이 하나 뜹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먼저 디폴트 상으로 월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왼쪽에 탭 메뉴 개념으로 주간 통계라고 있어요. 네. 그럼 주간 통계 밑으로 하살표 있죠. 네. 얘를 누르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까요? 그럼 이렇게 엑셀 파일이 열리죠. 로그인 안 하고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부동산원이라고 치게 되면 이렇게 한국 부동산원 넣죠. 여기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사이트에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부동산 통계 아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쭉 통계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주간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공표 보고서로 들어오시면 돼요. 공표 보고서로 들어오시게 되면 주간 아파트 동향 이래가지고 파일이 오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엑셀 파일 있죠. 시계열. 요거를 이제 체크하시고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KB 같은 경우는 색깔을 알록달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 같은 경우는 색깔 비교 안 됐기 때문에 보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맥셀을 좀 다루신 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부동산 지인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도 이거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인데 시계열이 두 개가 있어요. 지인 시계열도 있고 시계열 해가지고 KB 지인 아론 부동산을 다 볼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KB 시계열도 들어가 있고 지인도 들어가 있고 부동산원도 있고 세 개의 시계열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지수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얘를 증감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증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한꺼번에 놓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파탄 지역 한번 볼까요? 지금 어디 있냐면 용산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영상구를 한번 눌러볼게요. 영상구를 눌러보게 되면 지금 색깔이 약간 뭐라 그래 남색 같은 게 부동산 원이고요. 그다음에 보라 색깔이 부동산 지인이고 노란 색깔이 KB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증감들이 보이시죠? 그래프화가 다 되어 있네요. 네, 그래프화 되어 있어가지고 요때 0 기준으로 봤을 때 요때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구간이었고 요때는 좀 변동성이 0 이하로 밑으로 떨어졌었잖아요. 좀 가격이 조정받았던 구간이었고 다시금 이런 식으로 변동성들이 보이죠. 근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제 누가 좀 더 먼저 반응을 하냐. 예를 들면 이때 보게 되면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0.0인데 KB 같은 경우는 0.01이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마이너스 0.15였죠. 이런 식으로 조금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 개를 한꺼번에 놓고 비교해 볼 수도 있는 형태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기관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개를 교체해서 보면 더 정확하게 시장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각각의 기관마다 국민은행 그리고 부동산원 지인마다 표본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다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고요. 이게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개를 겹쳐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면서 보는 게 조금은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똑똑한 우리 비슬라님. 네. 그럼 선생님도 이런 거가 KB나 부동산원 지인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같은 고수분들도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고서도 제가 만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늘 보고요. 근데 시계열을 다운로드 받기는 이제 KB는 제가 가끔씩 다른 지표를 보기 위해서 좀 다운로드 받고 있고 따로는 잘 돼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여기 지금 데이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속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서울이면 서울 쭉 구별로 보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이런 식으로 쭉 특강도 단위로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러면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지금은 제가 매매를 보고 있지만 이제 전세 월세를 한꺼번에 놓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기 좀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제 눈에 보이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 전세가 좀 빠지고 있구나. 예를 들면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 강남구입니다. 조금 키워보면 국민의 매매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는 전세가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그전에 파란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지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빨간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는 지금 파란색인데 지금 아직은 마이너스이지만 0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들면서 이렇게 가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 전세를 한꺼번에 놓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기관적으로 지금 부동산 원가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좀 비탄력적이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강남구에 지금 전세가 이제 하락을 멈췄구나. 요 부분은 지금 오히려 상승 같은 경우는 KB가 더 빠르게 움직여요. 그쵸?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죠. 두 칸 정도 좀 빨랐네. 그렇듯이 비교해보면 좀 더 빠르구나. 근데 추이적으로는 지금 반등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